저희 이제 제 인생 곡선인데 저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 굴곡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굴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되게 낮게 시작해서 근데 이제 워낙 남들보다 낮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 나이로 26세 합격, 그래서 30살에 세무사 합격, 그리고 33살에 세무사 개업하고 현재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공개됐네요. 네, 근데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가 다시 26살에 들어간다면 공무원을 이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무사 30살로 돌아가면 세무사를 합격할 수 있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3살로 개업을 해서 남들처럼 엄청 술 먹고 영업한 것도 아닌데 가정 지키면서 저녁 약속도 안 잡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했는데도 어찌됐든 세무사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무사 시험 볼 때 다들 말렸어요. 공무원 합격하실 때까지 아무도 안 말렸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 볼 때 다들 말려서 저의 세무사 시험 보는 1차 시험 날이 제 동기이면서 또 다른 쪽에서 친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저한테 결혼식에 오고 시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야, 너 시험 공부한 지 몇 개월 됐다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결혼식 와.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말이거든요. 시험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일단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합격을 전제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설령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경험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합격했고요. 33살에 세무사 개업할 때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너 지금 세무사 개업하기에는 너무 어려. 젊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30대한테 어리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어렸던 거죠.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현직 공무원을 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다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족을 하는데 만족도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기준들을 한번 보면 직업의 만족도인데 이게 이제 그냥 여러 가지 6가지 중에서 보시면 어떤 직업군이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나요? 보시면 판사가 6가지 중에 4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목사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도 4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6가지 중에 가장 많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6가지 중에 가진 것은 4가지고 못 가진 것, 발전 가능성, 직업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직업 지속성? 전문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정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0, 8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지속성, 특히나 의사들은 아무래도 60 넘어가면 어려운데 세무사나 이런 직업들은 60 넘어서도 충분히 눈만 보이면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과 직업 지속성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리고 가진 것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못 가진 건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못 가진 것 중에서도 이게 보시면 알파고잖아요. 저는 요즘에 작년에 사람들이 서학으로 해서 서학개미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저는 알파고 당시에 이미 미국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나스닥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도 미국 주식을 샀었는데 그래서 이런 알파고 같은 게 올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거대하게 오는 거예요. 이 파도가 그냥 쓰나미처럼 엄청 와서 세상을 뒤바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저는 한 10년 이내에 세무사 업계가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의외로 이제 이게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변호사의 로톡, 세무사의 세무통 전부 다 가격 비교거든요. 실제로 일이 바뀐 건 없어요. 단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바뀜으로써 이 업종에 있던 분들은 힘들어진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더 저렴하게 같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광고 봤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광고한다고 하는데 3.3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똑같은 한인 일을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무료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비대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갈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인 똑같아요. 그렇다고 AI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라고 하면 서로 시장을 뺏어먹는 거잖아요. 근데 뺏어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 입장에서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인 거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는 당연하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었고 우리 어릴 때부터 몇 등 그리고 대학교 입학 당락 취업도 당락 세무사 시험도 당락 이런 식으로 항상 경쟁으로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고 이왕이면 경쟁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협력 시장 협력 시대에 있는 게 낫다라고 보이는데 왜 좋은지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대충 느낌상 경쟁보다는 협력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좋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세일즈는 경쟁 시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일즈는 무조건 판매하는 거이죠. 네트워크는 협력 시장에 있는 곳인데 판매와 사업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30일이니까 월 판매량은 150개인데 네트워크는 한 달에 한 분에게 판매를 하면서 그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 판매량도 한 개인데요. 처음에는 누적 판매량이 150개와 한 개, 월 판매량도 150개와 한 개, 비교거리가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월 판매 수량이 1, 2, 4, 8에서 계약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세일즈는 여전히 월 150개를 판매하고 있죠. 그랬을 때 월 판매량이 9개월째 됐을 때는 세일즈를 증가하고요. 네트워크가 누적 판매량으로는 11개월째를 증가하는데 이게 누적 판매량이나 월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는 2,000명을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세일즈는 죽으나 사람 혼자 하는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 뭐 의도하지 대부분 의도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걸렸거나 또는 자기 가족이 걸려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격리됐었잖아요. 2주 격리되면 2주만 굶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일당으로 뛰는 분들은 2주만이라도 굶은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주만 굶는 거야 뭐 괜찮은데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고 자기 매출처가 고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기간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매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매출처가 2주 후에 저한테 의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이게 사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거래처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2주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업력 1년, 3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고 혼자 한다라는 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원인은 경쟁과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 복리로 증가하잖아요. 1, 2, 4, 8 이렇게 복리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쟁은 단위는 최소한의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증가하는 게 많을까요? 감소하는 게 많을까요? 그 주위에 한번 10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20대가 30대가 돼서 편해진 거 제외하고는 10년 전부터 계속 하던 사람들은 다 힘들어졌거든요. 그게 계속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왜 많아지느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들 자기가 하던 업에서 원래는 월급쟁이를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독립해서 나오다 보면 갈수록 사업자들은 늘어나는 거니까 요즘에 편의점이 코로나 시절에 편의점 매출 증가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배달하신 분들 월 700, 800, 뭐 100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다들 할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짝 7, 800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저는 세무사를 하면서 경쟁 사회에 있는 세무사를 하면서 그리고 협력 시장에 있는 네트워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트워크를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랑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중에 오늘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정위에서 이게 주요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 후원수당, 다단계 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원수 전부 다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후원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 83%는 연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공정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각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 9,700, 1억 이상도 1,900명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현황으로는 보시면 매출이 전체 매출에 감소하고 있잖아요. 4.6% 감소해서 4조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이한 건 전체는 감소했지만 상위 10개 업체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2대 8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 80%를 차지한다고. 약간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등록 다단계 판매원 수도 보시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 수가 5.2% 감소해서 전체 등록원 수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발표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후원수당들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있고 사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혹시 네트워크 사업 하실 분들은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공정에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상위 10개 회사들만 추렸습니다. 보시면 다들 매출이 감소하고 있죠. 다들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는 회사가 일부 있는데 4위는 172% 엄청 증가했네요. 그리고 저희도 유산화가 18%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는 2개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필요하면 제가 이거 다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림 파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인데 상위 1%의 순위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는 상위 1%가 1억 2,9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보시면 5천부터 1억 4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실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자기는 굉장히 고소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 그리고 고소득까지는 아니어도 평균적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등록 판매원과 후원수당 수령 판매 현황인데 등록은 일단은 그 옆에 있는 수령은 단 1원이라도 수령을 한 사람들이고요. 등록은 일단은 돈을 못 받더라도 등록한 사람인데 타 회사는 모르겠는데 유산화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잖아요. 소비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 포함한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증감률을 주로 보고 있는데 중간율을 봤을 때 아까 매출이 급성장한 4위 PM 인터내셔널 여기 많이 성장했고 저희 유산화도 많이 성장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죠.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당을 받는 판매원도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판매원의 평균 수령액인데요. 이것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산화는 250여 원 받고 있고 9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같은 10위 안에서 랭크를 적어 놨거든요. 이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변해도 1등씩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 품목 중 가장 많은 거 5개를 이것도 공정에서 똑같이 올렸습니다. 보시면 한국 아메이는 생활용품 아마 공기청정기 같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필터 예.
예,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뭐 애텀이라든지 뉴스킨 다 건강식품, 화장품들로 되어 있어요. 12 기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정위에서도 건강식품, 화장품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예, 10개를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일부를 좀 치를 텐데요. 일부를 치를 때 조건이 전문가 말하는 네트워크 회사의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식 상장되어 있어야 하고 제품의 공신력이 인정되고 글로벌 회사여야 됩니다. 경제조합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10개 회사 중에 4개 회사를 추렸는데 먼저 전체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이게 전체 증가율은 10년간 123%가 증가했다는 건데 전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최신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증가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3% 오히려 감소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평균 증가율은 3.7%를 5년으로 나눴을 때인 거고요. 복리는 이걸 복리로 지금 숫자가 낮아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평균과 복리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고요. 일단 1등이었던 아메이는 최근 5년간 5.68%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낮기 때문에 평균이나 복리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뉴스킨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봤는데 최근 5년간 마이너스 18%. 이것도 숫자가 차이가 없어서 평균과 복리 차이가 크게 없고요. 허벌라이프를 보시면 2위 하다가 3위로 내려와서 다시 6위까지 됐는데 5년간 마이너스 49%잖아요. 이 마이너스 49%를 5로 그대로 나누면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복리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0이 10이 떨어지면 90이잖아요. 그리고 90에서 다시 10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90에서 10이 떨어지면 81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복리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때는 복리가 더 작죠. 그런데 이 회사를 보시면서 다음 회사를 보시면 플러스일 때는 또 차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회사 유산화를 보시면 5년간 209%예요. 209%고 이걸 5년으로 나누면 41%인데 매해 41%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리로 표현하면 25%예요. 그래서 100이 125가 되면 그 다음에는 125에 25%가 또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5년을 나눈 41%로 보면 뭐 많게 보이실 수 있지만 계속 연복리로 25%씩 증가한다는 거니까 엄청 증가한 거예요. 이게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년 증가율과 5년 복리 증가율들을 표시했으니까 나름대로 유산화보다 매출이 많으면서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다 글로벌 회사인 비교를 해봤는데 이 정도 보이고요. 매출액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워낙 품목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비교는 안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고 적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아메이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많은 걸 팔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다시 한번 그러네 보시고 그리고 점유율도 중요해요. 이게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증감률,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회사가 커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은 커가고 있는데 회사는 줄고 있는지 이 절대값보다도 추세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제가 공중에 있는 10년치 자료들을 다 회사별로 있으니까 모아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오타나 그런 거 없고요. 한국 아메이는 보시면 32%에서 24%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유스키는 한창 치고 올라가다가 감소하고 있고 허벌라이프도 4%에서 엄청 증가하다가 다시 좀 감소하고 있죠. 유산화는 0.3%에서 2.8%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산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계속
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메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만 판매하는 회사 아니니까 제가 빼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추세선이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유산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보이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5년치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복리로 25%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후원수당의 판매원 추이도 중요하죠. 이게 아까 앞에서 등록 숫자와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달랐잖아요.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진짜 사업자니까 이 숫자의 변동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체 다단계 숫자를 보시면 5년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4개 회사를 제가 다시 줄였어요. 그랬더니 한국 아메이는 최근 5년간 마이너스 14%, 뉴스키는 18% 증가를 했고요. 허블라이프는 마이너스 54%, 유산화는 5년간 170%. 뭐 굳이 복리를 안 따지더라도 엄청 증가했죠. 이 결과물들이 매출에 바로 영향을 다 주는 거죠. 서로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원수당 판매원 추이도 제가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아메이가 워낙 절대적으로 크기도 하고 약간 분야가 다르니까 빼고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추세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이제까지는 10개 회사 중에서 전문가가 말한 7가지 성공 조건을 토대로 4개 회사를 추려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제가 공정에 있는 자료들을 10년치를 다시 집계해서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유산화에 대해서 유산화는 여기 7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상이니까 30년 됐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이 됐고요. 90% 자체 생산하고 있고 제품의 전문성도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서 매 4년마다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로서 2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원서버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수 체계는 쉽고 정확한데 그 자체 생산률을 보시면 제가 우연히 타 회사 거를 보면 타 회사는 판매원, 제조원이 달라요. 그리고 제조원이 미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자체 생산이 90%이고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직구 형식으로 총파 형식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것들이 있고요. 유산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4개국에 진출해서 30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의사과학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바이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유산화는 창립자 자체가 과학자이신 의사분이시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 나온 것을 미국에서 30년 전부터 하는 회사이죠. 그리고 상도 무지하게 많이 탔고요. 이게 700회라는 게 1년에 25개에서 6개거든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1년에 25개를 어디서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 곳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24개국에서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타고 있는 거고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유산화 보상 플랜은 되게 간단해요. 이 한 장으로 단 5분 만에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간단한가요? 이게 그리고 간단한 게 사실은 그 연관관계가 서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산, 주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주정산, 주지급. 그래서 정산이고 지급인데 항상 다음 주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첫 번째 정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에 있는 실적 이율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아니고 정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을 했으면 빵으로 돌아가는 건데 정산이기 때문에 남은 포인트들이 계속 이월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주정산과 실적 이월이 있기
있는 건 무한 깊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타 회사처럼 무한 깊이가 아니고 단계가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바이너리의 특성상 무한 깊이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누구에게나 20%씩 주고 있습니다. 타 회사처럼 이제 시작하신 분에게 3%, 오래되신 분에게 22% 지급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20%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항상 저는 여러 가지 가정들의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사회사처럼 이제 시작하신 분에게 3%, 오래되신 분 21% 아니고 뒤집어서 이제 시작하신 분에게 20%, 오래되신 분에게 3% 하더라도 오래되신 분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많고 유적지가 많아서 훨씬 수당이 더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에게 똑같이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전개 방식인데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 포인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좌측 커서 잘 보이나요? 보이죠? 네. 좌측에 3,000과 우측에 2,500 있을 때 호실적 둘 중에 적은 금액 미니멈이라고 보통 젊은 사람들 많이 표현하는데 작은 금액인 2,500을 기준으로 2,500에 20%인데 20%는 달러고요. 고정환율 1,1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7만 5천 원의 수당을 받고 있고 똑같은 3,000과 2,500의 상황인데 가격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일 때는 3,000이 1,500, 1,500 쪼개지고 2,500이 1,000과 1,500으로 나눠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같은 3,000과 2,500이지만 트립시로 시작하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됐죠. 정확하게 딱 두 배가 됐는데 그래서 사업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게 하나보다는 세 개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숫자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하신 분들은 3BC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매출은 바이너리에 있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바이너리 회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100번째 회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위에 있는 분들에게 CBA에게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복 매출은 이게 CBA 모두에게 가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BC1, BC2에게도 간다는 거죠. 이거 타 회사에 없는 유산남만의 특장점인데 동일인이잖아요. BC1도 저, BC2도 저이고 동일인인데 계속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거고 이게 지금 1, 2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 밑에 5번째, 6번째 있다고 한다면 5번째, 6번째 모두에게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0포인트로 되어 있던 것들이 100번째 분이 헬스백 55포인트를 사게 되면 700포인트죠. 짜자잔 하면서 모두에게 755 이게 증가했죠. 이게 중복 매출이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타 회사에서 없는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 거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바이너리의 특성상 일단은 사업을 일찍 시작하면 좋다라고 해서 아직도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된 회사를 찾아가라 라는 말도 있는데 앞에서 7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먼저 깃발은 꽂아야 되는데 또 10년 이상인 회사를 찾아야 되고 이게 그야말로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죠. 진짜 깃발 꽂았다고 계속 무한대로 수입을 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법률상 35%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35%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화에서는 5천 대 5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주지는 않고요. 6천 대 5천이라 하더라도 5천 대 5천까지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가게 하나당 한 주에 1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하나당 한 달에는 460만 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가게 3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게 3개였으면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를 벌게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 100, 200을 노리신 분도 계시고 1,300을 목표로 하신 분도 계시고 월 5천, 1억을 목표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도밖에 안 줘? 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웹사우스를 하게 되면 가게를 하나를 더 줍니다. 그래서 가게 3개가 아니고 가게가 4개, 5개 그래서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게 하나보다는 3개, 3개보다는 10개가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하실 분들은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있고요. 특이한 점은 가게를 3개로 유지하나 가게를 10개로 유지하나 월 비용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제가 왜 이렇게 동일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봤죠. 만약에 회사에서 가게 하나당 추가로 주는 대신에 유지 비용을 45만 원이 아니고 45만 원에 반띵 20만 원을 유지하라고 하면 유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지해야죠. 가게 하나당 월 수입이 아까 맥시멈으로 1,300이었잖아요. 그럼 가게 하나당 1,300 또는 뭐 400을 받기 위해서 20만 원 유지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4인 가족이 4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게가 10개가 되면 유지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가정해서 소비를 못 해요.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인터넷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인터넷에서 이런 타 회사들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지 하면 결국은 다 사재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재기를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말로만 사재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에서 못 사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헬스팩을 좀 많이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을 주려고 잘 초창기 때 모르니까 45만 원보다 더 샀더니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아니 가족 하나씩 주려면 4인 가족이 부모님들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사재기를 말로만 방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 감지를 한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고 합리적이겠죠. 또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 일단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평생 동안 주겠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가입 후 8주 이내에 4명에게 1600포인트를 후원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제가 먼저 PPPS 자격을 달성하는 거죠. 그럼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개한 사람이 똑같이 4명에게 하면 자격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15%를 평생 동안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1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5만 원으로 하면 7,500원에 커피값, 50만 원이면 밥값, 500만 원을 됐을 때 비로소 저희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업을 10년, 20년 계속 할 거잖아요. 저도 20년 할 건데 20년 하면 500만 원 받는 사업자들, 2천만 원 받는 사업자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00만 원 받는 분들 75만 원인데 이분들 10년 하다 보면 10분 나오잖아요. 10분 나오면 이것만 75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하실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PPPS 자격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더십 보너스로 전 세계 매출의 3%를 골드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사재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회사처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루비이신 분은 매주 6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3개를 달성 못하고 1개만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 회사들은 3개 아니면 빵이에요. 그러면 3개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 사재기를 해야 되는데 유산화는 루비이신 분이 3개를 하지 않고 1개만 했다고 하더라도 1개 값은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이 이런 식으로 유산화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사재기를 방지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요 분 알리바바 와인 이제 누구나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이야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라 이야기하면 돈을 못 번다고 이야기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렸다 끝이 납니다. 혹시라도 유산을 할까 말까 그리고 네트워크를 할까 말까 네트워크를 할 건데 어떤 회사를 할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국세청 경력의 젊은 세무사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 특이한 세무사업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고 있었고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이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거 참 말하기 힘든 거잖아요. 상위 88, 하위 88% 줬으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건데 어찌됐든 뭐 그것도 못 받아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네, 세무사로서 저도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데 제가 세무사의 6가지 항목 중에 4가지는 갖췄고 2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갖기 위해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회사를 함께 같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큰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사업 마치겠습니다.